대한민국 시가총액 1위, 전 세계 브랜드 가치 탑5 삼성. 우리가 숨쉬고 먹고 자는 모든 곳에 이 기업이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손주들에게 야 이놈아 전기 아껴 써라, 네가 이병철이 아들이냐라고 했던 그 전설의 이름. 하지만 이 거대한 제국의 시작이 새벽까지 노름판을 전전하던 한 도박꾼 청년의 각성에서 시작됐다는 걸 아십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형제끼리 의절했던 왕자의 난, 그리고 수조 원을 태워버린 뼈아픈 실패들. 오늘 머니헌터스는 삼성의 공식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 하지만 진짜 삼성의 모습을 만든 치열한 야사 87년을 탈탈 털어봅니다. 국수 가게에서 반도체 제국까지 그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10년대 경남 의령의 천석군 부잣집에서 태어난 이병철.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죠. 일본 와세다 대학 유학까지 다녀왔지만 20대 청년 이병철은 우리가 아는 모범생 경영자가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날 샜네. 딱 한 판만 더. 매일 밤을 도박으로 지새우던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 집에 들어와 곤히 잠든 새 아이의 얼굴을 보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버지가 물려준 돈 다 날리면 저 핏덩이들은 누가 먹여 살리나? 현타가 온 그는 그 길로 도박을 끊고 사업에 뛰어듭니다. 정미소 운수업으로 승승장구하나 싶었지만 중일전쟁으로 쫄딱 망해 빈털터리가 되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1938년 대구 서문시장 근처에 작은 가게를 엽니다. 사과와 국수, 건어물을 파는 삼성상회. 크고 강력하고 영원하라는 별 3개, 전설의 시작이었습니다. 해방과 6.25 전쟁으로 또 한 번 모든 것을 잃었지만 이병철은 1953년 잿더미 속에서 기회를 봅니다. 전쟁은 끝났다. 이제 사람들은 먹어야 하고 입어야 한다. 앞으로 설탕은 큰 돈이 될 걸세. 사장님, 미군이 구호물자로 공짜로 나눠주는 게 설탕인데 그게 팔리겠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모르는 소리. 언제까지 얻어먹을 텐가. 우리가 더 싸고 맛있게 만들면 돼. 열심히 잘만 만들면 수입품 이길 수 있어. 그게 사업 보국이야. 그렇게 탄생한 것이 제1제당. 국산 설탕이 쏟아져 나오자 가격은 3분의 1로 떨어졌고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자신감을 얻은 그는 1년 뒤 옷감을 만드는 제일모직까지 성공시킵니다. 이 두 회사가 연달아 잭팟을 터뜨리며 사람들은 이병철을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재벌! 대한민국 최초의 재벌이 탄생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호사다마라고 했던가요? 1966년 삼성 역사상 최악의 흑역사 사카인 밀수 사건이 터집니다. 정권의 묵인하에 비료 공장 건설 자금을 마련하려다 언론에 들통난 사건이었죠. 이병철 회장은 책임을 지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가족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물러나고 장남 이맹희가 그룹을 맡았지만 실적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병철이 복귀를 준비하자 밀수 사건으로 감옥까지 대신 갔다 왔던 둘째 아들 이창희가 폭발합니다. 내가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아버지가 나를 팽해? 다 죽자! 둘째 아들은 청와대에 아버지의 비리를 고발하는 투서를 보냅니다. 자식이 아비를 고발한 사건. 이병철 회장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넌 내 아들 아니다. 영구 추방이다. 결국 둘째는 쫓겨나고 장남 역시 무능력하다는 이유로 눈밖에 납니다. 이병철의 선택은 형들을 제치고 묵묵히 경영 수업을 받던 셋째 아들 이건희였습니다. 비극적인 가족사를 뒤로하고 삼성은 새로운 황제와 함께 이막을 엽니다. 다시 시계를 조금 되돌려 1983년 이병철 회장은 7순이 넘은 나이에 마지막 승부수를 던집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겠다. 일명 도쿄 선언입니다. 회장님, 불가능합니다. 미국, 일본과 기술 격차가 20년입니다. TV 만드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3년 안에 망한다는 게 업계 정설입니다. 알지. 잘못하면 삼성이 망할 수도 있어. 하지만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야. 언제까지 가발 팔고 섬유 팔아서 먹고 살 텐가. 미래의 쌀은 반도체야. 우리가 지금 안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어.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은 개발 착수 6개월 만에 64K D램 개발에 성공하며 세계를 경악시킵니다. 속도 경영의 시작이었죠. 1987년 이건희 회장 취임. 하지만 당시 삼성은 덩치만 컸지 세계 시장에선 싸구려 취급을 받았습니다. 미국 가전 매장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처박혀 있는 삼성 TV를 본 이건희 회장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그는 임원들을 모아놓고 역사에 남을 사자후를 토합니다. 불량품이 나오는데도 눈 감아주고 양으로만 때우면 장땡입니까? 그건 범죄입니다. 오늘부로 물량 경영은 끝났습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다 바꿔야 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보세요.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1995년 구미공장. 그는 150억 원어치의 불량무선 전화기를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전량 불태워버립니다. 애니콜 화형식. 그 충격 요법 끝에 삼성은 품질의 삼성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뼈아픈 실패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광이었던 이건희 회장은 1995년 야심차게 삼성자동차를 설립했지만 IMF 외환위기가 터지며 1999년 르노에 매각하고 맙니다. 수조 원의 손실. 하지만 신은 공평했습니다. 자동차의 실패를 덮을 거대한 기회가 찾아왔으니까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애플의 아이폰이 세상을 뒤집었을 때 삼성은 옴니아라는 흑역사를 딛고 빠르게 갤럭시 S를 내놓으며 안드로이드 진영의 맹주가 됩니다. 캅캣이라는 비아냥도 있었지만 결국 삼성은 세계 1위 자리를 뺏어옵니다. 승승장구하던 2016년 가을 삼성 역사상 가장 뜨겁고 위험한 사건이 터집니다. 역대급 걸작이라 불렸던 갤럭시 노트 7이 폭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항공국 갤럭시 노트 7 기내 반입 전면 금지. 부회장님, 범죄 도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배터리만 교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땜질 처방은 안 됩니다. 전량 리콜합니다. 이미 팔린 것, 창고에 있는 것 전부 다 폐기하세요. 그렇게 삼성의 신뢰는 회복되었지만 2020년 10월 이건희 회장이 영면에 들고 이재용 회장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삼성은 창사 이래 가장 복잡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과거엔 물건이 안 팔려서 위기였다면 지금은 방향을 놓쳐서 온 위기입니다. 바로 AI와 HBM 고대 역폭 메모리입니다. 경쟁사가 HBM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엔 필수입니다. 우리도 빨리 투자해야 합니다. 에이, HBM 그거 시장 작아요. 가성비 안 나옵니다. 우린 D램 많이 찍어서 싸게 파는 게 이득입니다. 효율성, 그게 삼성입니다. 이 한 번의 판단 미스, 챗GPT가 등장하고 엔비디아가 HBM 내놔라고 외칠 때 삼성의 창고는 비어 있었습니다. 만년 2등이라 여겼던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싹쓸이하며 왕좌를 위협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죠. 파운드린 TSMC에 밀리고 메모리는 하이닉스에 쫓기는 샌드위치 위기. 도박꾼 청년의 각성에서 시작해 설탕과 국수를 팔던 회사가 반도체로 세계를 제패하기까지 87년. 삼성의 역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투쟁이었습니다. 지금의 삼성, 과연 그들은 잃어버린 야성을 되찾고 AI 시대의 주인이 되어 다시 한번 크고 강력하고 영원한 별로 남을 수 있을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까지 삼성의 87년 전쟁사 머니헌터스였습니다.